가장 그나마 좀 더 저평가됐다고 좀 보이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 건지. 한국 어차피 이 싸움이 단시간에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 보면서 이제 그 GM하고 사실은 현대차하고 보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자, 그러면 우리 박수영 이사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앞으로의 그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깨어 계신 분들이 조직을 이제 이루는 게 두 번째겠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분들이 아름아름 모여셔갖고 이제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조직돼서 이제 힘을 행사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제 각자 여러분들도 다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제 참 주체니까 모여서 이제 각자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좀 방법이 생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제 살아신 전에 이제 그 강물처럼이란 말을 되게 이제 좋아하셨는데, 이제 그 강물처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강물이란 게 이제 바로 일직선으로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는 이제 굽이치고 그 옆으로도 가고 뭐 갈라지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모여서 결국은 이제 바다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이제 보면은 일시적으로는 퇴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시적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역사는 진보하는 방향으로 간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깨어 있고 같이 조직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하고 함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실 거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할 거고 모여서 이제 또 얘기하다 보면 서로 싸움도 나고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뭐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씩 배워나오고 하나씩 강해지는 거니까 이제 어차피 이 싸움이 단시간에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 보면서 이제 여러 시도를 통해서 이제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조직보다는 여러 시민분들이 이제 깨어있게 하는, 사실은 시민들을 깨어있게 하는 게 사실은 언론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론은 사회 소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저는 중점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2차전지 전도사로서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전문가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많이 전파해 주시고 계신데, 국내 2차전지의 어떤 그 앞으로 전망, 요거는 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괜찮나요? 예, 편하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좋고요. 이제 사실은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이제 한중에 딱 3개 나라밖에 없는데, 일본 파나소닉은 맛이 가서 이제 존재감이 많이 좀 사라져 있는 상태고, 중국 CATL이나 뭐 BYD 같은 이제 그런 회사들은 이제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그런 이제 부양 정책 때문에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해외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제대로 이제 뭐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국 배터리가 아마 2030년 정도 되면은 대략 한 70% 정도는 이제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중에서 그 포션을 차지하지 않겠나,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너무나 좋은 기회죠, 사실은. 이제 국가로 보더라도 이제 반도체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이제 그런 거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2차전지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여의도가 심각하게 이제 중국 CCP 쪽에 의해서 좀 여러모로 많이 좀 오염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말도 안 되는 뭐 중국의 CATL, FP 배터리 어떻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팔아갖고 반도체 사라는 소리 하고 지금 HBM 뭐 이런 거 계속 띄우고 한미 반도체 이런 거 계속해서 띄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사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지금 8개 종목, 전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8개 종목 중에서 예. 그러면 우리 또 이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그나마 좀 더 저평가됐다고 좀 보이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번에 책 쓸 때 한번 해봤던 이제 그거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제일 저렴한, 그러니까 이제 상승 여력이 많은 주식은 LG 화학하고 포스코 홀딩스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4개, 저기 나노신소리는 제가 정확하게는 가치 평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LG엔솔이나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정도 순서 정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같고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한 5개 정도는 좀 이제 분할해서 사시는 게 좋은 게, 분할해서 사야 어떤 특정 종목이 오늘같이 막 공매도 공격 맞아가지고 8% 9% 빠지더라도 딴 데서 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덜 겁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한참 올라갈 때도 이제 여러 개를 좀 갖고 있어야, 그래야지 한 종목을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좀 사람이 또 팔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5개 중에 하나가 많이 올라가면 그러면은 굳이 그걸 안 팔아도 이제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이제 올해 에코프로처럼 10배도 가고 뭐 이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5개 이상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살아라는 이제 말씀을 마지막입니다. 예. 미국장에서 제가 아까 어제도 좀 언급을 해드렸던 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배터리, 그러면 이제 전기차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관심 있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목이라고. 리비안, 그다음에 루시드, 그다음에 그 니오, 그다음에 조비 에비에이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거에 관한 생각들도 좀 있으실까요? 밸류에이션은 제가 이제 안 해봐서 이제 정확하게 좀 상을 좀 말씀드릴 수는 좀 어렵고, 다만 제가 본 관점에서는 그 4가지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리비안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리비안이 이제 그 R&T라는 이제 픽업 트럭을 하잖아요. 그 R&T, 그 다음에 R&S, SUV 이렇게 이제 2개를 하는데, 거기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성능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미국 내에서 상당히 좀 이제 인기가 있는 이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용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가 그 삼성 SDI 170이 들어가거든요, 원통형.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배터리 수급만 제대로 좀, 리비안 같은 경우는 배터리 수급만 제대로 좀 ZDT 좀 받으면 생산량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 4회사 중에서 리비안이 가장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한 이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GM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GM. 제너럴 모터스. 왜냐하면 이제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 이렇게 저기 손댄 게 사실 역사가 오래됐어요. 제너럴 모터스가 EV1이라고 그게 아마 97년, 98년 이때 이제 나왔던 모델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현대 전기차의 이제 효시였고요. 하다가 이제 미국 자동차 노조,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그 석유 재벌 이런 쪽 이제 반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팔다가 말았는데, 일단 옛날에부터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에 다시 그 전기차 붐이 이제 1차 붐이 다시 불 때, 그때 무렵에 이제 LG엔솔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뭐 볼트 같은 거, 지금도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부터 보면은 이제 역사도 상당히 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LG하고 아주 돈독한 관계를 해서 이제 얼티엄 셀즈 해서 모델들도 지금 이제 2025년 되면 30개가 나온다는 거니까 모델도 이제 제대로 잘 만들어질 거고, 배터리도 제대로 잘 확보되어 있고, 여러모로 봤을 때 가장 그 전기차 전통 브랜드 중에서는 이제 전기차 전환이 가장 좀 잘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브랜드 같아서, 그 GM하고 사실은 현대차하고 보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2010년대 그때 이제 LG하고 그 배터리하고 전기차 사업을 사실 같이 했던 게 현대차하고 GM하고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는 그때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코나나 니로 같은 게 사실 그때부터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축적된 기술이 사실 현대차에 있는데,
GM 같은 경우는 LG하고 배터리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지금 제대로 전기차 전환이 된 거고, 현대차는 이제 LG나 그다음에 SK나 이런 데 갑질하려고 하고, 좀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전 정부에서 중국을 좀 밀어줘야 되니까 네가 중국 배터리 좀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정치권에 좀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정의선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라는 그룹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뒤가 구린 데가 많은 그룹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이제 뭐 정의선이 감옥 가기 싫어갖고 이제 정치권에 좀 이제 그 친중 정부에 좀 눈치를 봤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하다가 CAT LFP 배터리를 받아 쓰게 되면서부터 이게 전기차 전환이 제대로 좀 잘 안 되는. 그 다음에 노조 문제도 있죠. 노조가 이제 전기차 전환 속도를 내는 거를 극구 꺼려하고 있는 또 상태고, 지난 정부는 특히 이제 친노동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제 민주노총하고 또 이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이제 그런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이제 많이 돼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한국에서만 유독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8월 달에 뭐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뭐 7%, 5%인가 7%인가 이제 역성장했다고 하는데, 8월 통계 보면은 유럽은 지금 전년 8월 대비해서 100%가 지금 성장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60%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만 유독 뭐 7%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태고, 그걸 또 현대가 이제 또 한경 미디어국이나 각종 이제 언론사들 장악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여갖고, 마치 전 세계 전기차가 막 다 팔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막 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문제가 그때 이제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현토부 현대하고 너무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서 차가 잘 안 팔리니까 보조금을 더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현대가 사실은 전기차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그런 건데, 그 뭐 현대 하나, 기아 하나, 매해 하나씩 내놓는 이제 그런 건데, 올해 기아가 내놓은 EV9이 완전 개망작을 내놔갖고, 그거 지금 그 기아차 직원들한테 30% 할인해 준다 하더라고요. EV9. 그러면은 한 5천만 원 산대요. 근데 그거 받아가 사갖고 기아 그 직원들이 5천만 원 사가지고 이제 바로 깡을 할 수 있대요. 예. 5천만 원 지가 받아갖고 중고로 5,500 남기고. 이거는 완전 시장이 교란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절대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걸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지금 안 팔리는 상황이니까. 현대차가 전기차를 잘못 만들어서 지금 생긴 문제를 마치 이제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전기차가 잘 안 팔리니까 2차전지 주식은 더 팔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차가 지금 사실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의성이 형하고 언제 한번 독대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한번 독대하시면 좀 결과를 좀 알려주시죠. 오늘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